안녕하세요. 한자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10월 30일 수요일이에요. 하늘은 말 그대로 벽공, 파란 하늘, 그 잉크를 물에 타서 꼭 뿌려놓은 것 같은 그런 파란색.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볼 날이 많지 않겠죠. 이제 점점 이제 찬바람이 불고 하면은 뭔가 스산하고 이런 가을 분위기가 이제 점점 줄어들겠죠. 줄어들기 전에 만끽하시고 햇빛도 강하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쬐을 수 있잖아요. 그죠? 모든 자연의 어떤 바람, 꽃내음, 풀냄새 뭐 이런 것들이 아주 피부에 와닿아요. 요즘은. 자, 그러면 이런 좋은 날씨에 또 이 가을을 만끽하면서 저랑 같이 공부를 해요. 제가 준비한 거는요. 이거는 맑을 철. 이 맑을 철은 주로 이제 이름자에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우리 귀에 익숙한 송강, 정철, 삼위인곡, 뭐 관동별곡 얼마나 이렇게 이 많은 작품을 썼어요. 그 유배 가면서 이제 어떤 아쉬움, 임금에 대한 서운함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달리 어떤 연인 관계로 이렇게 표현해서 쓴 것도 있고 많죠, 그죠? 그러면은 이 글자가 들어가는 것 중에 보면은 철저 여기다가 미저자를 쓰면은 그 사람은 얼마나 일을 철저하게 하는지 그러니까 속속들이 꿰뚫어 본다 이렇게 철저라는 게 이제 이런 뜻으로 나와요. 그러면서 자전에 어떻게 나왔냐면 이거랑 똑같은 거는 이게 그 거둘철 이거랑 그러니까 저자 이렇게 쓰고 이것처럼 이게 통할철 이 통할철하고 여기 맑을철이랑 뜻이 똑같게 여기도 철저 이것도 철저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한자가 그 대표 훈음이 꼭 하나만 있는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맑다라는 건 여기 물수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 통할철 같은 경우에는 거르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통할철을 그때 설명해 드릴 때 뭐냐면 자식을 이게 기를 이잖아요. 자식을 양육할 때 매질, 회초리를 쳐가면서 바르게 행동하게 한다 이렇게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맑을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기에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자 가르치는데 자식을 가르치는데 기를 육이에요. 기르는데 교육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회초리가 들어갔어요. 그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초리를 쳐가면서 이제 가르쳤다 이런 얘기잖아요. 바른 길로 가지 않을 때는 때로는 회초리도 필요하다. 그래서 아이의 인성을 바로 잡게 되면 이 아이가 올곧게 잘 자라요. 잘 자라면 그 아이의 영혼이 물처럼 맑다 이제 이런 얘기죠. 쉽게 말하면 되게 보면은 이 머릿속이 혼미하고 막 안 좋은 거를 막 상상하고 이런 사람 보고 영혼이 맑다 소리 안 해요. 그럼 대개는 아이가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 이제 그런 거 물에 비유를 하자면 여기 물수가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맑고 깨끗하다는 걸로 이제 그 비유적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그만큼 영혼이 깨끗하다 이런 거예요. 왜? 교육을 잘 받았으니까. 여기서 교육이라는 거는 꼭 학습적인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토요일 날 그 문장 했을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 교육에 있어서는 꼭 이 학습적인 교육 말고 지식 수준을 높이는 거 말고 인성을 기르는 그런 교육을 이제 말하는 거죠. 여기서는 그렇게 올곧게 잘 자란 아이가 영혼이 맑다. 이제 그래서 이건 이름자에 주로 쓰이는 건데 대표적으로 우리 귀에 익숙한 거는 송강 정철의 이름에서 철자가 이걸 쓴다. 그냥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은 송강 정철 뭐 삼위인곡도 그렇고 불우원 정극인의 뭐 그 상춘곡 무조건 외우게 했잖아요. 뭐 하다가 외우다 틀리면 막 선생님 막 때리고 막 이러면서까지 완전 주입식 교육에 우리 이제 피해자라고나 할 수 있을까? 지금도 만약에 정극인이 쓴 그 상춘곡을 외우라면 저는 몇 줄 뭐 많은 그 분량을 지금까지도 이게 입에서 줄줄 나올 정도로 엄청 하여튼 시켰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외우는 게 다는 아니 능사는 아니었는데 그죠? 자, 두 번째로 이거는 호경호. 여기서 호경이라는 건 뭐냐면 주나라, 그러니까 서주 무왕이 처음으로 도읍했던 곳이다. 지금의 섬서성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거는
그 과거에 거의 한 1300년 정도를 가까이 중국의 수도였다 이런 얘기예요. 서안, 장안 그쪽을 말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그 서안 그쪽에 이제 간 적이 있어요. 여행 삼아 간 적이 있는데 여행 가이드가 뭐라고 막 설명을 하면서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밑에 발 아래에 있는 그 돌이 당나라 때 그 깔아놓은 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밑을 딱 봤는데 반들반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오래된 거잖아요. 당나라 그러면은 600년대 이게 그 아주 오래된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때 그 해놓은 돌을 지금까지 밟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반들반들하겠어요, 그죠? 보통 보면 왜 이렇게 잔디가 넓은 그런 마당 있는 집 보면은 사람이 디디기 편하게 돌다리처럼 이렇게 돌을 이게 납작한 돌을 이렇게 깔아놓잖아요. 이게 징검다리처럼. 그러면은 거기를 많이 딛고 다니면은 그게 아주 정말 아주 반들반들 화강암처럼 아주 반들반들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밟고 다녔으면 그러겠어요. 그 정도로 이 호경이라는 곳은 그 과거에 중국의 오랫동안 수도였다. 그 지역이. 그래서 호경이라는 거는 대표 훈음인데 호경호는 대표 훈음인데 이 뜻이 호경이라는 것 말고 냄비란 뜻도 있고 빛나는 모양. 여기 세금이 나왔으니까 세금은 쇠를 말하는 것도 있고 금을 말하는 것도 있고 돈을 말하는 것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빛이 난다고 하면 당연히 금과 관련된 거 생각하면 되죠. 그죠? 이 높을 거는 음을 빌려준 형상문자고 그러니까 높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지세가 좋고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여기는 수도로서 딱 맞다 이렇게 정해야만이 수도가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 한양 고려시대 때 개경이 수도였다가 한양으로 천도했을 때 여러 사람들이 어느 곳을 도읍을 정할까 미리 사전에 답사를 해서 한양으로 정했던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도로 정했었을 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곳이 도읍이었다는 거, 이 지역이 호경이라는 곳이. 그래서 이제 그 수도의 이름은 그 도읍의 이름은 변천이 되지만은 그 지역은 변함이 없이 지금의 섬서성 그 위치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래서 그 과거에는 아주 옛날에는 그러니까 로마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중국 호경 여기까지 동서양이 있는 길을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실크로드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학교 다닐 때 실크로드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호경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거 높을 고자는 말 그대로 그냥 높다 이런 뜻보다도 좀 우리가 이 높을 고자가 고급진 그런 뜻으로도 많이 쓰이잖아요. 고급지다 이럴 때도 쓰이잖아요. 저 한자가 이 수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읍을 정한 거면 그만큼 으뜸이기 때문에 여기다 정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곧갑. 자, 여기에서 그 곧이라는 것은 바다 쪽으로 좁고 길게 뻗어서 있는 그 육지의 끝부분을 이제 말한다. 우리 왜 장산곶, 호미곶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월곶도 있고. 그러면 만약에 이 육지에 나무가 우거져 있어요. 그러면 산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바다에 이렇게 나무가 있고 이러면은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 섬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예요. 섬. 그러면은 이 곳 이렇게 만약에 우리 육지가 있다고 치면 여기 바다, 여기는 바다예요. 바다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섬인데 이 육지에서 뾰족하게 나온 거 이것을 곧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글자에 보면은 갑은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거고 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산이 있다고 하면은 나무가 많다면 산이고 여기에 이게 나무 많으면은 이거는 섬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곳은 여기에 삐죽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당연히 산을 의미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육지에 있으니까 이건 섬이 아니라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뾰족하게 나온 거를 말하는 거니까 산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갑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음을 빌려준 형성문자다. 아무래도 뾰족하게 나온 땅이니까 당연히 이게 뭐 물처럼 물렁물렁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땅이 뾰족하게 나온 거니까 갑오처럼 단단한 흙을 품고 있는 땅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육지에 있는 나무는 산이고 바다에 있는 거는 이거는 섬을 말하는데 곧이라는 것은 육지에서 뾰족하게 나온 그 부분이기 때문에 육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라고 얘기했냐? 산.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산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자, 그러면 내일 10월의 마지막 날 또 새로운 글자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